Q&A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공받은 데이터가 불량 샘플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적네요. 그래서 이건 뭐 AI적인 질문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 정도 데이터면은 69개에 대해서 그냥 랜덤은 아니고 룰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이해를 위해서는 질문 주신 방법처럼 접근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69개의 불량 데이터는 하나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69개의 데이터들도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의 룰로 해당 그 60개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정상 데이터들 중에서 69개와 인접한 애들만을 이제 뽑아서 언더 샘플링해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본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그 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까지도 접근을 해봤는데 실제로 해당 모델의 경우 뭐 트레շ홀드와 그 샘플링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부 다 정상으로 판별하거나 아니면 불량으로 판별한 경우 중에서 실제 불량이 있었던 케이스는 하나도 없는 식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접근이 좀 유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고객사 입장에서 우리 솔루션이 나중에 상용화 됐을 때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냥 불량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불량인데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뭔가 클러스터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불량 아까 69개였나요? 그 데이터 자체로도 조금 불량별로 뭔가 특성들이 구분이 좀 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실제로 본 과제 미션에서는 탐지 정확도도 하나의 지표였습니다만 그 탐지 결과를 설명 가능한가, 이 부분이 한 가지 미션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계신 어떤 절차를 보면 실제 정상 데이터 자체도 8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량 데이터도 특정 8개의 군집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고, 그럼 얘는 이런 군집에 속하는 와중에 어떤 이 군집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컨대 이 불량 데이터는 8가지 유형 중 A타입에 속하나, 다만 A타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주파수 대역별 크기 중에서 이 대역의 크기가 상당히 높거나 낮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설계를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차원 축소가 2번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오토 인코더 써가지고 차원 축소가 일어나고 뒤에 TSN이 이용해가지고 트랜스퍼 러닝 단계에서도 한 번 더 일어나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그 차원 축소를 한다는 게 정보를 압축시킨다는 말이기도 하고 정보를 날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그 설계 철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결정을 내리시면서 뭐 가지셨던 고민이나 우려사항 같은 것들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퍼 러닝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의도하신 건 인크리멘탈 러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트랜스퍼 러닝 하면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잘 학습된 도메인에서의 지식을 이용해서 런투런 시킬 때 쓰는 거잖아요. 타 도메인에서. 근데 이 유사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경우, 얘는 보통 이제 트랜스퍼 러닝도 쓸 수 있지만, 물론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기법들의 고려도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꿋꿋하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이제 사용하신 이유,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가지 질문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민했던 어떤 핵심적인 고민에 거의 다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만차원의 데이터를 64차원으로 내리기 위한 그 접근의 의도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차원의 데이터가 서로 독립된 피처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냥 1Hz부터 1000Hz까지의 값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피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호 인접 관계에서의 관계를 다 이해한 상태로 피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통해서 64차원으로 내리는 것이 향후 그 분석 과정에서 좀 더 의미 있는 피처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차원을 10,000개에서 64개로 내린 다음에 다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그 에러 로스가 약 6%, 5%에서 6%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원 축소를 통해서 의미 있는 피처를 뽑아냈지만 그 로스한 뭐랄까요, 그 정보는 크지 않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2차원으로 내리는 티스니 작업을 한 것은 실제적으로 분석할 때는 저희는 2차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2차원으로 데이터를 내린 이유는 64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플라팅을 해봤던 거고, 플랫을 통해서 정상도 굉장히 다양한 군집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만 한 상태로 클러스터 기반으로 다음 정보를 진행해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차원 축소는 뭐 정보의 손실과는 사실 크게 무관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크레멘탈하게 러닝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인크레멘탈이든 트랜스퍼 러닝이든 이 접근을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소음 데이터뿐만 아니라 온도 데이터도 가지고 있었고, 그 온도 데이터는 상당히 기온과도 유사한 관계를 가진 채로 12월에는 57도, 8도를 유지하다가 7월이 되면 뭐 65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그 분포의 변화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인크레멘탈 러닝 혹은 트랜스퍼 러닝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다만 앞에서 학습했던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의 분포를 완전히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형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뭐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드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제 기존의 반도체 업계나 이런 데서 간단히 뭐 제조 공정의 레시피나 실험 세팅이 바뀔 때 그 앞에 학습했던 형태를 잘 가져가는 어떤 그 학습 방법으로서 트랜스퍼 러닝을 저희가 익숙하기도 하고 검증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험하신 것들이 굉장히 좋은 업계에서의 노하우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서 무척 칭찬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분위기에서 RTM Q&A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좀 뭐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이 됐다. 그리고 뭐 차원 축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 잘 구축된 인공지능 파이프라인은 좀 보통 어떤 걸 말하고, 이 차원 축소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온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저보다도 일단 송 의원님이 더 설명 잘하시겠지만은 그 역할을 하니까,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 피처를 기반으로 뭐 분류라든지 여러 태스크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의 흐름들을 잘 구축해 놓아서 그 흐름이 끊임없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일단 파이프라인 구축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잘 모은다라는 거는 뭐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그 식재료들을 이제 수집하는 것과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피처를 추출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뭐 참기름을 몇 방울 넣고 뭐 고추장 몇 스푼 넣었을 때 가장 맛있는 게 나오는가, 이런 게 이제 뽑아내는 게 피처이거든요. 그 다양한 피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더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 불필요한 레시피는 다 걸러내고 불필요한 재료들은 걸러내고 만들었을 때 이제 가장 본질적인 재료만으로 맛있는 요리, 맛있는 AI 결과물이 나오게 만드는 게 이제 차원 축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원 축소 또 한편으로 중요한 점은, 너무 데이터가 사이즈가 방대하고 하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 너무 다양하면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보여주신 팀에서도 트스니를 이용해서 2차원 좌표계에서 이 데이터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차원 축소로 잘 보여주셨죠. 네.